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오늘은 10.10 행사가 북한에서는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10.10 열병식이 이상해졌어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열병식과 관련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미국에 대한 위협 시위, 한국에 대한 위협 아니겠어요?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연합 재병 훈련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정 요구하는, 그야말로 불만을 표출하는 서신이 에이브람스 주한미 8군 사령관이 국방부에 이런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한미 군사훈련이 없어지는 것하고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에는요, 대대적인 훈련이 역시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미 동맹과 그리고 미일 동맹의 결정적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로는 한미동맹 아무 이상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걸 보면 말로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느냐 그러는데, 말로만 한미동맹이 이상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각조각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10.10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 측 동향이 지금 우리 언론에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사마다 다 들쭉날쭉해요, 해석하는 게.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도 상당히 이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도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판단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열병식과 관련된 북한 측 동향을 보면요, 일단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벽, 그러니까 10월 10일이 오늘인데 이 자정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10일 땡 하고 자정이 되니까 그 땡 하고 시작한 자정 0시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3시까지 이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 열병식이 이 본 행사의 열병식인지 아니면 오늘 낮에 있게 될 열병식을 위한 사전 마지막 점검 예행 연습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국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열병식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즉 미국과 우리 군 당국에서 그동안 파악한 이 정보를 보면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그 첨단 전략 무기, 이런 것을 무력 시위, 즉 열병식장에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준비중으로 충분히 보였는데, 그 텔과 ICBM, 뭐 액체 연료를 썼던 고체 연료를 썼던 이런 ICBM까지도 등장한다, 첨단형, 이런 보도들이 쭉 있었는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북한의 방송 주요 매체들의 편성표를 보면 거기에 열병식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는 이 열병식과 관련해서 중계방송 일정을 방송 편성표에 집어넣지 않고, 만약 열병식을 한다, 김정은이가 지금 바로 실황중계해라 하면 실황중계를 중간 정규방송을 끊고 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녹화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던 열병식 행사가 본행사인지 예비행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을 녹화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아직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0시에서 3시까지 있었던 행사에는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왔는지 안 나와 있는지 요것도 안 알려져 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이상한 이 열병식이 됐느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7월 김여정이가 미국 독립기념 행사 DVD를 좀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DVD 미국 행사를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갖고 싶었다고 김여정이가 말한 것은, 그 7.4 기념 행사가 밤에 열렸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을 밤에 여는 데 대한 참고 자료 차원에서 가지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야간 심야 이 열병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 방역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심야에
주로 장비들만 또 갖다 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인원은 동원을 덜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지난 8월 13일 날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라. 그리고 당차한 75돌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게 대정치 축전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색 있게 하라. 요 지시에 따라서 이 불꽃놀이나 아니면은 발광 다이오드, 또 무인기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아주 특이한 심야 볼거리를 만들려고 심야 축제 형식으로 열병식을 한 것이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미국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첨단 무기들을 대낮에 들고 나와서 열병식을 하면 트럼프한테 부담이 갈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부담을 좀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밤에 했다.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 코로나 방역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규모를 줄여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 가능성, 왜 이렇게 심야에 이례적으로 했느냐, 한 대까지 지금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색다른 저는 분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지난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특색 있게 훌륭한 선물로 만들어라. 그리고 대정치 축전으로 하라.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요것이 꼭 심야 행사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신상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사상 유례없는 이 북한 체제에서 3대 세습 체제에서 사상 유례없는 우임 통치, 이 표현이 우임이 됐든 아니든 간에 분야별로 역할 분담하는 대표 책임자들을 딱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 분야, 군사 분야, 대남 분야, 요런 거를 보면 김정은이가 사실상 과거와 같이 왕성하게, 그러니까 금년 봄 4월 13일 2일 이후에 보여줬던 건강 이상 징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연설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5월 1일 날 등장했는데요. 금년도. 그때 순천인사비로 가서 연설할 때도 조금 얼굴 색깔도 이상하고, 또 여기에 있는 점 색깔도 좀 이상해진 게 처음으로 드러났고, 또 이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드러났고, 뭔가 이상한 점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러 차례. 중앙군사회의, 정치국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등등 많은 당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이 사진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 합성 사진일 수도 있다. 저게 정말 김정은이냐? 이런 의혹들이 대두돼 나왔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해 현장도 지휘하고, 그래서 들판도 걸어가면서 메리아스만 입고 다니고, 또 김여정이가 또 따라다니게 하고, 이러한 거를 통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를 과시하는 측면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건강은 속으로는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직접 이렇게 이 열병식을 지휘하고, 또 열병식에서 대대적인 또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숨소리까지 다 분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화면 분석해가고, 그거는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하는 기본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문 의사들한테, 음성 전문가들한테 전부 맡겨가지고 종합적인 건강 검사를 합니다. 분석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김정은이 건강은 특히 북한 체제에서는 1급 비밀 중에 1급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을 의식했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데 트럼프를 그렇게 의식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김정은이가 됐으면요, 비핵화 약속을 국제사회에 지켰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11월 3일이니까 24일 남았어요. 24일. 3주.
여기에 오늘 무력 시위 안 했다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무력 시위했다고 트럼프가 안 됩니까? 저는 트럼프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다.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점수를 따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트럼프한테 선물을 받아내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 정도로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나치게 이거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번 행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렇게 달광 바이오모드라든가 무인기 같은 이런 특시한 야경을 볼 수 있는 행사, 이 김정은이가 8월 달에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하고 연계될 가능성은 그나마 한 20%는 돼요. 그리고 NK 뉴스에 의하면 어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평양 시내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항공기나 무인기가 날아가는 소리도 들렸고 중장비가 이동하는 소리도 들렸고 자정에 불꽃놀이 하는 소리도 들렸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8일자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에서도 평양 시내 조명 축전을 소개하면서 당창 건 75주년을 맞으며 진행하게 될 경축 행사 장소들의 볼장식도 우리식으로 더 밝고 그다음에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 요런 또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특색 있는 이색적인 행사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전략무기 자산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도 새벽에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협상에 대비해서라도 아니면은 김정은이의 국내 정치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국제사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세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죽어 나오면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게 나오면 김정은이의 내치에 구멍이 뚫려요. 본래 김정은이는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의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에 이미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당 전원회의할 때 그랬잖아요.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 해놓고 금년도에 대대적인 전략무기를 선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략무기라고 하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늦어도 오늘은 이거를 무력 시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김정은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보자산들이 이거 아니라도 오늘 아니라도 개발하는 거 전부 한미 위성에서 아니면 정찰기들이 계속 잡고 있는데 오늘 안 보여준다고 못 잡나요? 요거는 말이 안 된다. 가능성의 하나로 시나리오상으로는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에이브럼 사령관이 이 훈련, 한미 훈련 못하는 데 대한 불만.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전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에 현격한 장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매우 중대한 이 우려예요. 이런 편지를 지난 7월 달에 우리 군 당국에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병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병 협동 훈련이. 제병 협동 훈련은 보병, 포병, 기갑 여러 병과들이 여러 부대들이 함께 실사격 훈련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비한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병 훈련 지난 3년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상황은 한기호 의원이 육해공군이 한기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 승진훈련상에서 마지막 훈련이 있은 이후로 안 열리고 있고요. 2017년도 7월에서 8월까지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도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지금 겨우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훈련은 해군하고 해병대 정도 수준에서 매우 소규모로 제병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러면 훈련이 안 이루어지느냐? 다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미 또 이 훈련을 하려면은 민원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시위 사태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훈련에도 장애를 주고 있고 또 이미 훈련 사격장들이 많이 폐쇄됐어요. 이런 것도
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군이 독자적인 제병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한국군과 연합하는 제병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인 현 실태에 비해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뭔가 허전하고 허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난 7일 날 일본에서 있었던 쿼드, 즉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인도 간 4자 안보 대화에 강경화 장관이 참석을 못했고 또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년도 겁니다. 2020년도 거. 지금 1년, 내년도 거 지금 협상해야 되는데요. 금년도 것도 지금 타결을 못 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우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됐든 우려는 마찬가지로 상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된다 하면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볼 게 없어요. 예,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또 비핵화 협상 틀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바이든 되면 트럼프하고 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관료 집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미국의 최대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있어요. 미중 간의 신냉전 체제 지금 이미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들어오면 북한 문제는 뒤로 밀려요.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이런 걸로 본다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가능하면 중국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쿼드 외교에 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4자 간 안보 대화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9년 동안 중단해 있다가 2017년도에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4자 안보 대화의 핵심은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지향점이 바로 4자 안보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 쿼드는요, 영어인데 네 개, 4명 이런 걸 때 쿼드리플, 골프 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보기, 파드가 있고 보기 있고 더블 보기가 있고 트리플 있잖아요. 그것처럼 쿼드러플 이렇게 있듯이 그럴 때 나오는 4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이렇게 약자가 그냥 부르기 쉽게 쿼드 대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쿼드 대화의 기본 목표는 법치에 기반을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한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억압으로부터 파트너, 동맹국들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폼페이오가 최근에 지난 6일 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현재 미일 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해서 또 북한 사태의 악화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미국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안보 현황을 차제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